자, 여러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어서 갈게요. 자, NCSA 계산 세 번째인데요. 요번에는 곱셈식이랑 나눗셈식을 이렇게 섞어 놓은 어떻게 보면 좀 복합식이라고 할 수 있죠. 요런 구조에서 A 곱하기 B 나누기 C, 그러니까 곱셈도 들어가 있고 나눗셈도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라는 얘기를 할 건데, 원리는 앞에서 설명한 그 원리들을 결국엔 똑같이 복합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맥락은 뭐 이런 건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수식을 계산을 해야 돼요.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죠. 이럴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 어쨌든 나눗셈을 해결해야 돼요. 얘를 간단하게 바꾸지 못하면 앞에 있는 숫자 아무리 간단하게 계산해도 그 다음에 어차피 또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계산도 결국에는 이 분수로 표현하면 분모에 들어가는 애, 나눗셈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얘를 간단하게 처리할 생각을 해야 되고, 얘를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죠. 숫자를 여기에는 제가 안 적어놨지만 예를 들면 얘를 나눗셈 하기 쉬운 숫자, 뭐 여기서는 이렇게 80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100 같은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겠죠. 나누기 100이라는 건 자릿수만 바꿔주는 의미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약분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약분이 되게, 뭐 이런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약간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 실제로도 이렇게 분수 형태의 숫자랑 어떤 애랑 이렇게 곱하는 이런 결과가 종종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냐? 일단 첫 번째는 얘가 간단해져야 한다. 그럼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 거냐?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한번 억지로 그냥 해볼게요. 얘를 제가 억지로 한다라는 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00으로 한번 해볼게요. 100으로. 얘를. 자, 그러면 얘가 더하기 24죠. 75에서 100 되려고 25를 더한다 그러면 3분의 1 더하는 거죠. 3분의 1 정도 더했다는 생각으로 가요. 자, 그럼 여기서 이게 3분의 1 정도를 더해준 거라고 하면 분수에서는 이 분자에 해당하는 것도 3분의 1을 더해줬었죠. 그쵸? 근데 3으로 안 나눠 떨어지면 얘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3분의 1 얼마예요? 41이죠. 얘가 3분의 1 정도 같이 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죠? 41, 165죠. 자, 164.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뭐 물론 이 방법이 뭐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굳이 하면. 자, 그럼 얘가 4분의 1로 딱 떨어지죠.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41 정도 나오겠네요. 그쵸? 실제 40.46이래요. 조금 차이가 나지만 1% 정도 차이 납니다. 100분의 1 정도. 이렇게 뭐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좀 적은 비율로 하는 게 좋다 그랬죠. 큰 비율로 맞춰줄 때는 오차가 좀 커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적은 비율로 해주는 게 좋고, 적은 비율로 하는 그런 예시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아이디어 여러 개인데, 뭐 76이 나는 76을 80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숫자가 올라갔죠. 얘가 올라갔으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숫자도 올려줘야 돼요. 분모에 해당하는 게 올라갔으니까 얘 올려준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80을 좀 간단하게 처리하려면 나누기 8을 하기 싫다. 그러면 얘를 24로 바꾸는 거예요. 83, 24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얘가 작아지죠. 25가 작아지죠. 25가 작아지면 같이 곱해주는 애가 또 올라가야 되죠. 얘는 또 더 커져야 돼.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결론은 뭐냐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얘는 123보다 어쨌든 더 큰 숫자야. 이렇게 한 다음에 6에 0.3이니까 6에 0.3이죠. 10분의 3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36.9보다 조금 더 큰 숫자야.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비율까지 생각하면 40.5 이런 식으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고, 여기서 이 비율 써놓은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 비율 써놓은 거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저 비율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요 나눠주는 숫자 약 5% 증가시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얘를 5% 증가시켜 준다라고 하면 이 앞에 들어가는 얘네들도 대략 5% 증가시켜 줘야겠죠. 그래야지 오차가 상쇄되겠죠. 자, 근데 그 5%를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얘는 하나는 10% 증가하고 하나가 4% 감소하면 10 빼기 4죠. 10 빼기 4니까 뭐 물론 5는 아니고 6이지만 얘도 이렇게 바꿔주면 대략 6% 정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6이 되는 거고 이걸 이렇게 상쇄시켜서 비슷하게 나온다. 약간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해돼요? 바꿔 얘기하면 약간 이런 뜻입니다. 문자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A 곱하기 C분의 B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근사값 계산을 하는데 C를 살짝 올려줘요. 자, 얼마나 올려주냐면 예를 들면 얘를 5% 올려줬다 라고 하면 이 위에 들어가는 분자에 들어가는 A 곱하기 B에 해당하는 이 값도 결과적으로 5% 정도 올려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B는 2% 정도 올려주고 A를 3% 정도 올려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2, 5고 5가 되잖아요. 그 5랑 이 5랑 상쇄돼서 오차가 이렇게 다 상쇄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막 쪼개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좀 보일 거예요. 이런 비율 계산이 좀 잘 돼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맥락의 이야기다라고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제가 가능하면 적은 비율로 변화하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꿀 수 있는, 숫자를 3개 다 바꾸는 게 아니라 조금만 바꿀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하는 게 옳고,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25는 그대로 둔 채로 76만 75로 바꿔서 3분의 1로 이렇게 약분이 되게 만들면 123만 이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차 걱정 없이 그냥 이렇게만 계산해도 거의 이미 정답에 가까워지잖아요. 이런 케이스.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제 예제 문제나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어쨌든 NCS라는 이 시험에서는 이런 형태의 복합식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신경 쓸 계산은 더 이상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아래 나와 있는 이런 계산 연습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0번을 보겠습니다. 자, 예제 10번 계산 한번 이제 해볼 거예요. 자, 예제 10번. 네. 일단 한번 문제 보고, 이제는 뭐 이렇게 온전한 문제 형태로 나와 있으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다음 자료는 PC 기반 웹 브라우저 이용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 매월 이용률 상위 5종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래요. 자, 2013년 11월 자, PC 기반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1482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크롬을 자, 얘를 이용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수는 몇 명이냐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비례식을 활용하는 문제인데요. 자, 비례식은 요거겠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대 크롬을 사용하는 사람의 요수의 비율이 어떻게 돼요? 자, 백분율로는 58.36% 대 16.44%인 거고 자, 이게 사람 수로 따지면 1482명 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 x가 되는 거죠. 이런 비례식이에요. 자, 비례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풀죠?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이 같죠? 그러니까 58.36 곱하기 x에 해당하는 값이 자, 16.44 곱하기 1482 요거라는 뜻이고 자, 그러니까 x에 해당하는 값은 요걸로 나눠주죠. 보통 자릿수를 맞춰서 하는 편이에요. 1482를 앞에다가 놓고 얘가 두 자리 12자리까지 있으니까 얘랑 좀 맞춰서 물론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어쨌든 이렇게 좀 맞춰놓고 계산을 하는 편이죠. 결론은 이 계산을 하는 문제였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 계산을 하는 문제고 형태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형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선택지 한번 보는 거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선택지 한번 볼까요? 선택지 좀 숫자 좀 올려놓고 선택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선택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자, 저는 계산 문제를 봤을 때 선택지를 보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는 계산 문제를 봤을 때 몇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 선택지 사이의 간격을 생각하는 거예요. 간격. 뭐 예를 들면 뭐 얘네들의 간격. 간격.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근사값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답이 만약에 3번이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이거 계산한 결과가 461인데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근사값으로 계산하면 얘가 아니랑 얘보다 살짝 다른 숫자가 나오겠죠. 좀 차이가 나는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계산을 했더니 467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근사값으로 계산했는데 얘가 나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아마도 3번 고르겠죠. 제일 가까운 걸 고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3번을 고를 거니까 이런 케이스에서는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됐지만 오답을 고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허용 가능한 거죠, 오차가. 반대로 생각해봐요. 오차가 조금 더 커져서 461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472가 계산이 되었다고 칩시다. 472로 계산이 됐는데 4번이 아니라 3번을 고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여기서 얘가 계산이 됐으면 4번이 더 가깝기 때문에 4번을 답으로 고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 우리가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 그 허용 가능한 오차라는 게 있는 거고 그 허용 가능한 오차라는 건 뭐겠어요? 사실은 이 간격의 절반이겠죠. 그 간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그 숫자를 여러분들이 딱 가늠을 했을 때 여유가 있다 없다라는 걸 판단하라는 뜻이에요. 제 말은. 자,
여기에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유효 숫자라는 얘기를 아까 했었잖아요. 유효 숫자. 그러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예를 들면 이 계산에서 제가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계산한다는 건 이 뜻이에요. 세 자리로 계산하겠다는 거는 x는 뭐 예를 들면 148 곱하기 16.4 곱하기 58.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그냥 다 버렸습니다. 고민 않고. 자,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게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하겠다라는 건 이 계산을 예를 들면 얘는 그냥 150. 물론 자릿수까지 생각했으면 제가 1500. 자릿수까지 맞춰서 합시다. 자릿수까지 맞춰서 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자, 얘는요. 58. 이 위는 뭐 16.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게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유효 숫자 처리한다는 건 각각의 숫자를 두 자리씩만 남겨놓을 거냐 세 자리씩 남겨놓을 거냐 이 차이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처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자, 이 문제의 정답이 1번이에요. 정답이 1번인데 1번 가지고 그럼 설명드릴게요. 자, 이런 숫자가 있을 때, 자, 여러분들 자릿수를 따지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맨 앞에부터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뭐 4에 해당하는 건 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를 말하는 거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한다는 거는 요 세 자리까지는 숫자가 비교적 정확하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즉, 이렇게 계산을 하면 417까지는 비슷하게 나올 거란 뜻이에요. 즉 오차가 여기에서 이 네 번째 자리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바로 요거인 거죠. 그럼 잘 생각해 봐요. 417이 아니라 417.9, 417.2, 416.8 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정확하게 안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이 문제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가 여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계산을 했더니 417.8이 나왔어요. 답 1번 고르겠죠? 답 1번 고르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요. 이 네 번째 자리 숫자가 뭐가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자리 숫자를 봅시다. 여러분들 얘가 이 자리 숫자가 부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거. 부정확하게 나온다라는 건 여기에다가 숫자를 플러스 마이너스 뭐 9 이런 식으로 해보란 뜻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얘가 만약에 물론 이건 극단적인 걸 말해요. 자, 물론 여기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가 애매하다. 그래서 그 말은 얘가 428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는 좀 많이 올라갔네. 425가 계산이 될 수도 있고 421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411로 계산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뜻이에요. 이 자릿수가 부정확하게 나온다는 건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생긴다는 뜻이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계산이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이 뭐 두 케이스에서는 여기서도 이것까지도 뭐 괜찮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좀 치우치면 조금 애매하게 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숫자 배열이 이 정도로 나오면 두 자리로 계산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두 자리로 계산하더라도 오차가 좀 적게 생기는 게 좋겠다. 라는 거고 세 자리로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생각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죠? 실제 시험에서는 숫자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세 번째 숫자죠?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지만 이게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인데 이 첫 번째 자리 숫자를 다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400이 아니라 300, 600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답을 못 고르죠. 이 두 번째 자리까지 내가 구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까지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답이 구분이 되죠?
41이냐 43이냐 46이냐라고 하면 답이 구분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이유 숫자 두 자리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차이를 보라는 거예요. 얘가 이러면 안 돼요. 419고 421 이러면 이거는 사실 이 차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2의 차이, 숫자 2의 차이는 이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유 숫자 세 자리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어쨌든 이 사이의 간격이 뭐 이 뒤에 있는 이 마지막 자리 숫자가 자리 숫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오차가 생긴다고 했을 때 답을 고르는데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자리 숫자는 조금 틀려도 되죠? 그러면 이유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맥락입니다. 항상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숫자에 따라서 좀 생각할 게 달라요. 하지만 빠르게 판단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판단하시는 건데 요거는 숫자마다 느낌이 다르다고 했죠. 제가 앞으로 문제 풀 때마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때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판단이 좀 빨리 섰으면 이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판단이 안 서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우리 아까 지금 한참 근사각 계산하는 거 숫자 얼마 올리면 얼마 내리고 막 비율 얼마 올리고 내리고 이거 한참 얘기했죠. 한참 얘기했지만 그걸 한참 얘기했지만 얘보다 그걸 활용한다고 해도 그런 방법을 활용한다고 해도 얘보다 얘가 훨씬 편하잖아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계산에 대해서 얘기한 게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유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해도 되냐 세 자리로 계산해야 되냐 이거 구분하는 것부터가 뭔가 제대로 돼야지 계산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얘네를 각각 둘 다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본래 계산식은 지울게요. 교재에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인 63페이지에 이 계산식 나와 있고 이 숫자 그대로 그러니까 근사값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어림 계산하는 해설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참고 잘 해보시고요. 저는 해설과는 다르게 여기 있는 숫자로 한번 계산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방식 둘 다 뭐 어렵진 않지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요거부터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간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좀 약분이 되도록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를 제가 만약에 58을 60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화살표 막 헷갈려 할 필요 없어요. 얘를 60으로 바꾸는 건 이 58이 60보다 작죠? 화살표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8을 올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기다가 쓰면 되는 거고 그냥 여기다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58은 60보다 작은 숫자죠?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나눠 떨어진다라는 게 보이나요? 물론 나눠 떨어지는 게 보이지만 이렇게 가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15, 60분의 15 하면 얼마죠, 여러분들? 4분의 1이죠, 4분의 1.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니까 이렇게 되어서 결론은 400보다 분모의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뭐죠? 실제 값보다 커져야겠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서는 이 화살표 얘를 요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결과가 400보다 커 라는 느낌이에요. 이해되죠?
얼마나 클까요? 400보다 크다? 얘네 다 400보다 큰데? 얼마나 클까? 그거를 마지막에 생각해도 된다고요. 마지막에. 자, 무슨 뜻이냐면 이 화살표 얘는 요거예요. 요거. 여기에서 온 거예요. 요 비율이라고요. 58이랑 60의 비율. 이 차이 나요. 비율이 어느 정도죠? 대략? 3% 정도. 대략. 3%보다 살짝 커요. 잘 봐요. 여러분들 얘의 58의 1%가 얼마죠? 58의 1% 0.58 이죠? 이거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얘랑 비슷해지나요? 곱하기 3 곱하기 4 0.6이라고 치면 6, 3, 18이니까 3%보다 살짝 큰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기껏해야 3, 4% 정도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요. 400에서 3, 4% 정도 올리면 얼마일까요? 400에서 3, 4% 올리면 410 얼마겠죠? 410 얼마예요? 1번 답을 고르면 되죠? 이게 나왔는데 아니야 2번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답을 고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산 과정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혹시 뭔가 내가 어디를 놓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세 번째 챕터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그 계산 과정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고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점검해 보시면 이미 다 설명드렸던 원리로 제가 풀고 있다는 거 이해되실 겁니다. 자, 바꿔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먼저 여기서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들 NCS라는 시험은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런 걸 일일이 계산하고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고 어렵게 계산하고 있고 오랫동안 계산해서 정답은 똑같이 1번을 맞추겠지만 누구는 얘를 3분, 4분 동안 풀고 누구는 1분 만에 풀고 그런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이랑 시험에 붙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맞히냐 틀리냐의 차이로 떨어지고 붙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이런 문제를 자꾸 틀린다? 정답률이 낮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NCS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런 문제를 푼다 그러면 시험에 붙는 사람도 떨어지는 사람도 다 얘는 맞춰요. 결국엔. 다만 얘를 시험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이 방법으로 복잡하게 어렵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시험에 붙는 사람들은 선택지를 보고 계산을 적당히 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제일 먼저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딱 서는 거예요. 처음에 선택지를 딱 봤을 때 이거 대충 계산해도 되는 쉬운 문제구나라는 판단이 서는 거고 아니면 반대로 선택지에 있는 숫자가 막 오밀조밀하고 애매하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선택지를 보자마자 드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잘 푸는 사람들은 선택지 보자마자 안 풀어야겠다라는 판단을 바로 하기도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는 선택지를 보자마자 간단하게 풀만하다, 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는 이렇게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라는 기준이에요. 그 근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비교해도 얘보다 얘가 훨씬 편하고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시험에 붙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쉽게 계산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계산하면서 얘만 일단 항상 얘기했지만 그 사고 과정, 이 사고하는 사고의 흐름이나 사고의 순서는 항상 똑같습니다. 분모가 간단해져야 돼요.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할까? 여러분들 얘를 50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분모를.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60으로 바꾸면 또 약분이 깔끔하게 되게 나와 있잖아요. 깔끔하게 약분을 해주고 이 화살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이 화살표는
여기에서 3%를 줄이면 얘가 되는 거죠. 3% 줄이란 뜻이에요. 3% 줄이란 뜻이니까 얘가 나중엔 여기서 3% 올려라가 되는 거죠. 어쨌든 계산을 뚝뚝뚝 간단하게 한 다음에 이 단계에서도 답을 고를 수 있으면 고르고 비율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고 하면 여기까지 한 단계 더 가는 거죠. 또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여기서 좀 오차가 생겨도 어때요? 400에서 몇 %를 올려야 435가 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이 격차가 되게 큰 차이라는 게 좀 느껴지나요? 얘는 한 8% 이상 올려야 되잖아요. 이걸 8% 이상 올려야 되고 얘는 4% 정도예요. 비율상 2배죠. 그쵸? 2배란 말이에요. 2배. 여러분들이 이런 비율을 따질 때 이걸 3, 4%가 아니라 8%, 9%라고 생각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실수는 하지 않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잘 푸는 친구들이 더 쉽게 풀어요. 내가 너무 열심히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문제를 풀 줄 모르고 볼 줄 모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눈만 기를 수 있어도 훨씬 잘 풀 수 있고 훨씬 편하게 풀 수 있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나한테 유리한 시험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지 보는 거가 사실 핵심이었습니다. 이 문제 여러 가지 방법 오늘 설명했던 것들 다 했지만 선택지 보는 게 핵심이었어요. 자, 유효 숫자 나와 있는 거 요거 한번 세 자리로 계산하는 것도 한번 그냥 해봅시다. 연습이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 일부러 아까랑 좀 다르게 가겠습니다. 제가 얘를 또 60으로 맞추고 얘를 또 1500으로 맞추면 아까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조금 다르게 가볼게요. 일단은 계산을 편하게 하고 싶어서 자릿수는 그러니까 물론 이 과정을 굳이 한 번 더 쓸 필요는 없지만 애초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이렇게 쓰는 과정에서 자릿수 이 소수점 생각할 필요 없구나. 똑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죠? 좀 그렇게 뭐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 자, 억지로 한번 가볼게요. 억지로. 이거 한번 아까처럼 50으로 한번 해볼까요? 500으로 여기서는. 선호하진 않는 방법이에요. 숫자가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선호하진 않아요. 다만, 요렇게 바꾼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 14% 정도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요렇게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치면, 얘를 어떻게 바꿀까요? 얘로 한번 해봅시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서 한번 가볼게요. 이게 빼기 83이죠. 비율로는 대략 한 14% 정도예요. 그럼 얘도 14% 정도를 뺀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뭐 비례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자, 비례식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한 4배? 4배가 좀 안 되니까 4배 좀 안 되게. 무슨 말이냐면 4배가 좀 안 된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이 둘이 이게 곱하기 4는 아니에요. 그쵸? 곱하기 4는 좀 안 되죠? 4하고 한 10% 더 뺀 값이에요. 그러면 이 값도 곱하기 4하고 10% 정도 뺀 값이라고 생각하면 한 24 정도, 23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 계산이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산하면 얘가 뭐 140, 뭐 1, 뭐 요 정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23, 24, 그죠? 요 정도 느낌이에요. 자, 물론 이게 편하진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더 다르게 가볼게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을 그나마 좀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제가 이렇게 볼게요. 얘는 167보다 좀 작거든요. 얘는 이렇게 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얘를 500으로 바꿔주면 얘도 숫자가 많이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500보다 더 큰 숫자인 거잖아요. 얘가 원래는. 요렇게 일단 해볼게요. 요렇게. 색깔 바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얘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숫자일 거고요. 자, 얘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숫자겠죠. 이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체는. 그러면 이게 뭐예요? 3분의 1보다 더 작은 숫자겠죠. 3분의 1, 이것만 봐도 3분의 1이 사실 보이면 좋아요. 사실은 이것만 봐도 3분의 1이 보이는 게 좋습니다. 3분의 1보다 좀 작은 숫자거든요. 3분의 1보다도 더 작아야 돼요. 왜? 분모가 더 작아지고 분자는 더 커지니까 3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자, 와, 계산을 억지로 하니까 이상하게 계산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400, 3, 4, 12, 그 다음에 9인가요? 대략 이 정도죠. 자, 여러분들 잘 봐봐요. 억지로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 다음에 나중에 이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이 비율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쵸? 이렇게. 너무 복잡하죠? 여기에서 이미 몇십 % 정도 이렇게 막 내려가야 된다. 막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조금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할 때 어떤 숫자로 바꿔줘야 그 다음 계산이 편해질까? 이런 것도 판단을 잘 해야 되고, 지금도 제가 얘를 억지로 500으로 맞춰 놓으니까 다른 애들이 다 억지스럽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 과정이 되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오차 생각하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그래서 조금 뭐 다르게 여기서 그나마 뭐 오차를 좀 줄이면서 계산한다고 하면 뭐 얘를 600으로 맞춰주는 이런 방법을 선택할 거고, 더하기 17이면 대략 3%거든요. 3%라고 생각하면 얘가 이제 3% 같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할 거고, 얘를 여기선 이렇게 놔두지만 똑같이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이게 좀 이렇게 약분을 해놓고 풀 수가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는 뭐 250보다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64보다 좀 커요. 2.5죠, 여기.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실제 값 417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계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바로바로 좀 쉬운 계산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한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마지막. 자, 여러분들 교재 64페이지 21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제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수식을 한번 더 정확하게 체크해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자료에는 연도별로 34세 이하 노동자 수랑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34세 이하랑 65세 이상의 이 비율을 따진다고 했을 때 2015년도 프랑스를 보는 거죠. 자, 제가 아까 잘못했던 게 뭐냐면 이 부분인데, 자, 34세 이하랑 65세 이상 이걸 따지는 건데 34세 이하 노동자 수의 비율이 41.5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이 뭐죠? 15.6. 자, 요거고요. 자, 이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이 15.6%에 해당하는 사람이 1524만 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 이게 x라고 하면 1524. 자, 요런 비례식이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x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요렇게 되겠죠. 1524에다가 요거의 비율만큼 자, 이렇게 곱하고 얘로 나누는 거니까 41.5를 15.6으로 이렇게 나눈, 자, 요런 수식이 되겠네요. 자, 이걸 계산하는 거였습니다. 이거를. 자, 그러면
자, 요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고 설명을 이어서 듣는 걸로 하세요.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요거 한번 직접 듣고, 직접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택지 보는 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자릿수에서 끊었을 때 여기 마지막 여기 지금 여기에선 10만 명 단위거든요. 이 10만 자리 숫자가 잘못 나온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10만 자리 숫자, 요 자리 숫자, 요 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요 정도죠? 여기에서 오차가 생긴다는 거는 4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어느 정도의 오차가 생기는데, 요게 요 자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1, 2, 3, 4, 5, 6, 7, 8, 9 뭐 이럴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5 정도의 오차만 생긴다고 해도 이게 410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400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어요. 400으로 계산이 되면 3번에 더 가까워지죠.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선택지 간격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는 게 좀 안전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는 게 좋고요. 다만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을 하더라도 오차를 최대한 줄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풀면은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 x에 대한 값을 뭐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자, 일단은 제가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숫자를 올리거나 내려도 되는데 제가 가능하면 내리겠죠? 이걸 16으로 바꾸지 않고 15로 하겠죠? 쟤랑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려고. 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도 이 분모가 줄면 분자도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또 줄었죠. 얘가 줄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줄면 사실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긴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 잘 봐요. 1524를 1500으로 맞추는 것보다 15.6을 15로 바꿔주는 게 더 많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내려가는 축인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치면 요런 맥락이 이제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렇게 지우고 4150보다 좀 뭔가 작은 숫자가 나오겠어요. 요 정도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1번은 이미 탈락이에요. 얘보다 더 큰 숫자니까. 더 큰 숫자니까 이제 탈락인 건데,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2번 고를 수 있겠어요? 3번 안 고르고?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와야지 고를 수 있겠죠. 이 비율,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냐라는 이 비율을 잘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저는 보여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보이거든요. 대략적으로 얘는 1점 몇 %고 얘는 4%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2점 몇 %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2점 몇 %라고 하는 거는 한 대략 8, 9 정도예요. 8, 여기 요 자리에서 8, 9 정도거든요. 여기서 8, 9 정도 빠진다고 하면 407, 406, 406 요게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2번이라고 고를 수 있어요. 이렇게 풀 수 있다면. 그러면 이렇게 풀 수 있으려면 이런 비율을 좀 보는 능력이 갖춰진 다음에 가야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그런 단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세 자리로 계산을 한다면 조금은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고, 세 자리로 계산했을 때의 맥락 자체는 두 자리로 계산할 때랑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제가 재차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얘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하되 뭔가 숫자 약분하고 처리하고 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하면 돼요.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런 느낌으로 가도 되죠. 좀 바로. 자, 잘 보세요. 어차피 약분할 거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얘를 1560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얘를 1560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바로 약분되죠. 굳이 얘를 15 똑같이 맞춰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였고, 세 자리로 계산할 거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저라면 얘 1560으로 바꿔줘. 바꿔 얘기하면 얘가 1560보다 좀 작은 숫자죠. 이렇게 생각하면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10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보다 조금 작은 숫자 곱하기 4, 1, 5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 비율이 얼마인지만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들 이 비율이 얼마예요? 1560에서 1524가 되는 거예요. 36이 빠지네요. 2% 조금 넘죠? 아까랑 같은 맥락입니다. 2% 조금 넘게 빼주면 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에서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자, 너무 길어졌고, 좀 마지막으로 다른 풀이 방법 하나만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비례식이 나오는 문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소개할게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숫자 있죠? 이 15.6%에 해당하는 값이 1524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물론 여러분들,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얘가 이 비율 %만큼 % 빼주면 되는 이런 아이디어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좀 다른 방법으로 그냥 설명을 하면, 자, 여러분들 15.6에다가 뭘 곱해야 얘랑 좀 비슷해지죠? 3. 무슨 뜻이냐? 여기다가 3 곱하면 46.8이죠. 46.8%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4,572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요거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러분들? 요거 3으로 나누면 5.2죠. 5.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요걸 3으로 나눈 값인 508만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둘을 빼주면 어떻게 되죠? 41.6%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가 4,064만 명이라는 뜻이죠. 요게 우리가 원래 계산하려고 했던 애가 41.5인데 41.6에 해당하는 애가 얼마인지 나왔어요. 요거보다 살짝 작은 애가 답일 테니까 2번 답으로 고르면 되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방법으로도 풀어보시면서 자기만의 계산 방법, 쉬운 계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NCS의 계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설명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연습 문제를 저희가 다 풀어보진 못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해당 부분 연습 문제, 필요한 문제를 한 두세 문제 정도만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 진도 나갈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시고 연습 문제, 이어지는 문제들 각자 풀어보면서 학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